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찍어서 제 모습이 초췌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학교 2학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그 반항의 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시기가 초등학생 때도 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우리 아파트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관찰하는데 그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면 그냥 아이 같아요. 몸집도 작지만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아직 아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 후 어느 순간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눈빛이 불만이 가득 차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웃집 아저씨인 저한테 예의 어긋나게 하진 않지만 제 속으로 아이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반항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맑은 눈빛과 온화한 표정을 보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인사를 나눠보면 훨씬 어른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감정, 충동, 욕구 등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천천히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전두엽은 한참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 충동, 욕구 등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의 주요 원인도 전두엽의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서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전두엽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흐뭇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화내는 아이의 모습도 흐뭇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큰딸인 제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에 수학 선행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처럼 쉽게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아이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때 전두엽이 다 성장한 어른 같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하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수학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나중에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과정이 어려우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감정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죠. 중1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문제가 어려운 것도 화가 나고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이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중학교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공부하면 중학교 가서 도움이 되고 지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는 더 화를 내게 되죠. 결국 엄마도 화나고 아이도 화나고 둘 사이에는 쌩쌩한 냉기가 돌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또 냉기가 흐르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엄마는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전두엽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의 이성적인 소리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일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죠? 우리 제이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이도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힘들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에 보니까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순간에는 일단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성질이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서로 융합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먼저 자기 분풀이를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계속 화를 내진 않습니다. 화가 더 나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누르고 질책하는 엄마의 이성과 만났을 때입니다. 엄마의 이성적인 잔소리라는 방해 없이 혼자 떠들고 나면 감정이 소모되고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았을 때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꼭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이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치니까 감정이 일시적으로 힘든 거 알아달라고 표출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도 엄마가 자신이 내뱉은 감정을 다 받아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때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엄마 얘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엄마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멋진 미래는 잘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멋진 미래는 바로 앞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로 앞의 미래가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들이 멋진 미래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자고요. 고맙습니다.